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전략 사파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경영 전략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헨리 민츠버그 교수가 쓴 책인데, 경영 전략에 관련된 책인데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기존에 존재했던 경영 전략을 크게 이제 10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10가지 전략을 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플래닝, 성장 매트릭스를 만든다거나 규정된 양식을 통해서 전략을 만드는 그런 플래닝 학파, 또 포지셔닝 학파가 있죠. 경쟁 구도하에서 이제 위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초기 계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경우 극히 드물죠. 뭐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서 경영 전략에 있어서도 물론 초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하겠으나 실행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을 만든다거나 뭐 적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민츠버그 교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창발적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발 개념은 우리가 몇 번 살펴봤죠.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임계점에 도달하고 나서 준비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발현되는 것, 전혀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것, 이걸 이제 창발이라고 하는데, 전략의 실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았던 결과들을 이제 많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관련된 사례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 전략 플러스 창발적 전략. 일단은 사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민츠버그 교수가 혼다 이펙트라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다사가 일본 제패하고 막 영국도 제패했어요. 모터사이클, 우리 오토바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 브랜드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연구를 했는데, 미국은 대형 오토바이가 주류니까 거기에 맞춰서 250cc, 350cc 그런 제품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전략도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형 오토바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수기도 못 맞춰가지고 가자마자 1년 정도를 그냥 허송세월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혼다 직원들이 눈물겨운 노력을 했나봐요. 창고에서 오토바이 막 다 쌓아놓고 거기에 이불 깔고 자면서 영업을 하러 다닌 거죠. 열심히 영업을 하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좌절의 연속.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영업사원이 이제 50cc 조그만한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거 타고 이제 영업을 다니는데, 그 시어스라고 그 할인마트 이런 개념인데 그 바이어한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저 오토바이 괜찮네, 한번 진열을 해보자. 그러니까 오토바이 딜러가 아니라 할인 매장에 이제 오토바이가 들어간 거죠. 뭐 장난감도 아니고. 근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접고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50cc 오토바이가. 근데 거기서 이제 대박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다라는 오토바이 브랜드도 알려지고 나중에는 대형 오토바이도 잘 팔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계획적 전략이라는 거는, 자, 미국 시장에는 대형 오토바이가 될 것이야, 이런 것이고, 창발적 전략이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 우연이라든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환경의 변화라든가. 여기서는 우연적 요소가 결합이 된 거죠. 시어스 매장에 바이어의 눈에 띄어서 50cc가 먼저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이렇듯이 전략은 초기에 어떤 전략을 꼼꼼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계속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거기에 맞게 새로운 전략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아마존은 물론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를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지만, 옛날에는 온라인 쇼핑이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링크 타고 들어오는 경우 수익을 분배해 준다거나 그런 개념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이트 웹 작업자에게
서버를 임대해 주자. 왜냐하면 작업을 하려면 서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서버를 막 대량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남아도니까 이거를 이제 조각조각 임대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만들게 되죠. AWS.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한때는 아마존 순수익의 60% 이상을 아마존 웹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발적 전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적 전략도 있긴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창발적 전략이 적용되면서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과거를 추적해서 이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짜 맞추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그 성공에 필수적이었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이 사람은 성공했다. 근데 대박 실패한 사람들 보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성향이 또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초기 계획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의 어떤 그런 성향 자체가 워낙 잘 훈련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런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말로 이제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뒷걸음이라도 치고 움직이다 보면은 창발적 전략이 적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럴 때, 자, 이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창발적 전략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략이 변경, 수정될 수도 있다. 이거를 자, 조직 구성원들에게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을 하고 있다면 동업자한테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고 나가면서 자, 창발적 전략으로 변경, 수정이 이루어지면은 주변에서 비난을 하죠. 아니 원래 계획이 저게 아니었잖아.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계획적 전략, 창발적 전략 널리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 실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계획이 아무리 꼼꼼하고 대단해도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 거야. 항상 변수는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빨리 하면서 부딪혀 보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 창발적 전략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은 운명을 파괴한다. 이게 이제 민츠버그 교수의 전략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가, 그런 개념이 되는데, 제가 살면서 좀 지켜보면 자, 운명을 파괴한다. 뭐 성과를 이루지 못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의 특징이 고민이 많은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실행을 안 하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창발적 그런 전략, 이런 것들 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예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숙고를 한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고민도 당연히 필요는 해요. 하지만 최대 숙고 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해도 그 최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숙고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은 하루면 될 일이고 어떤 일은 뭐 3일, 아주 거창한 일이라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면 우리가 정보 찾을 것 다 찾고 내 상황 적용해 볼 것 다 적용해 보면서 최대 숙고 지점은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고민을 지속한다는 거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에 무언가 내가 연구하고 고민해서 어떠한 전략을 만들 것 같고 결과를 얻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도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구하고 조사해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심리학적 개념으로는 관찰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관찰하고 하면은 최선의 뭐 솔루션을 얻을 것 같고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피카소도 그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일단 그리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다 정리해서 글 써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림, 음악, 글쓰기 이런 예술적 부분에 있어서도 자, 계획적 전략과 창발적 전략이 합치가 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일단 단순하게 뭐라도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행동을 해보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꿈을 찾으라고 하는데 제가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 관찰의 착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이 무엇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알고 싶으면 단순하게라도 시작을 해봐라. 그리고 그런 시작은 자, 최대 숙고 지점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고민이고 숙고고 필요 없이 아예 생각하지 않고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근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건데 바로 그 근거는 전략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발적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일단 시작하자.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